청소년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경험을 꽉꽉 채운 의견으로 오늘 토론을 이끌겠습니다. 중산 100원입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는 중2병 없는 중2 최형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까지 어리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설가은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을 대표해 시원하게 한 방 날리겠습니다. 고1 홍성환입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마음으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한혜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진솔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가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는 1948년 5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의결하고 이날을 기념해 헌법을 공포했고 7월 17일이 제헌절이 되었는데요. 제헌절은 어떤 날을 또 기념하는 것일까요? 1번 초대 대통령 선출일, 2번 조선 왕조 건국일, 3번 임시정부 수립일. 저는 3번. 네.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 그렇게 생각했죠? 일단은 법에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법을 관리하고 나라를 잘 지켜주셨던 임시정부 쪽 사람분들을 기리고 날짜를 네. 기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설명이 기가 막힌데 땡! 네, 우리 백원희 위원님. 저 2번 조선조 건국일이라고. 조선왕조 건국일? 네네. 조선왕조가 우리 역사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조선 왕조가 어. 좀 길잖아요. 배우는 과목도 많고. 정답! 네, 저는 그 제헌절이 조선왕조 건국일이랑 연관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볼까요? 네, 조선 건국일이 음력 7월 17일인데요. 제헌절을 이렇게 7월 17일로 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연속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관련된 분쟁은 특별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서 다룹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선임할 수 있는데요. 9명 중에 국회는 몇 명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3명, 2번 4명, 3번 5명. 오, 우리 설가연 의원님. 2번 4명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게 대답했어요? 교과서에 확실히 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아니면은 제가 배운 교과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본인이 잘못 본 거 아닐까요? 혜수, 혜수 의원님. 1번 3명, 굉장히 국회의원분들 인원도 많잖아요. 네. 근데 3명밖에 못 뽑는다고요? 9명 중 9명의 3분의 1 해가지고 3명. 오,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 주체들이 3명씩, 3명씩, 3명씩? 네. 정답입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고르게 3명씩 선임하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법도 변화해야 하는데요. 지금의 헌법 또한 1948년 제정 이래 총 9차례 개헌을 거쳤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제적 국회의원 찬성을 얼마나 얻어야 할까요? 1번 전원, 2번 과반수, 3번 3분의 2. 저 먼저. 네, 우리 백원 의원님. 3분의 2. 뭔가 전원은 너무 빡셀 것 같고, 그쵸. 절반은 좀 부족할 것 같고. 그쵸. 정답입니다. 전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충분한 동의가 있어야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준은 우리 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9차 개헌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백원희 위원님입니다. 와. 자 전달해 주세요. 우리 백원희 위원님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소감이요? 네. 어머 상 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누구요? 아 너요. 아, 네, 우리 송성한 위원님의 고민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으로 큰 사고를 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청소년 무면허 사고가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골칫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만드는 무면허 운전을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찾아보니 글쎄 고등학생도 면허를 딸 수 있는 나라가 꽤 있더라고요. 그 의문이 전 좀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고등학생도 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청소년 무면허 사고도 좀 막을 수 있고 청소년 생활도 좀 더 편리해질 텐데 왜 어른들만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표해 제가 용감히 외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입니다. 우리 최진솔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연령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일반 자동차의 경우 만 18세, 125cc 이하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30살이 넘어서 따가지고 그렇게 일찍 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안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표해 제가 용감히 외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판단, 순발력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아직 청소년들이 하기엔 좀 무리지 않나라고. 지금처럼 성인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같은 역효과가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호에 늦게 맞춰 출발해도 의뢰에서 고함을 지를 수 있는 운전자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는데 청소년이 진짜 제대로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찬성이냐 반대냐? 오, 네. 자,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청소년은 운전할 능력이 있다 대 없다입니다. 만약에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춘다면 자동차를 조작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도로 위에서의 판단력, 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도 포함해서 습득할 능력을 청소년들도 갖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청소년에게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생이면 운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영수 이런 시험보다 더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만 18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만 17세나 16세에도 문제없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한번 미국에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들 운전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미국 고등학생들이 하는 걸 한국 고등학생들이 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능력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자,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면허 취득 연령이 낮은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최진솔 변호사님, 우리나라만 만 18세 이상인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만 18세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가장 빠른 주는 만 14세 3개월, 그리고 가장 느린 주는 만 17세고요. 또 스포츠카의 나라로 꼽히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만 17세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만 23세가 되어야 면허를 딸 수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니제르인데요. 이 나라는 문맹률이 높아서 이론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운전을 하는 나라가 있네요. 자,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능력을 실제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도로폭도 좁고 교통체증도 심한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모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갈 때도 조금만 신호에 늦게 맞춰 출발해도 뒤에서 경적을 빡빡 이렇게 울리거나 갑자기 막 이러면서 고함을 지르시는 운전자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는데 과연 면허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이 진짜 제대로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이 듭니다. 네. 운전 단순히 자동차 조작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 뭐 순발력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아직 청소년들이 하기엔 좀 무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요.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 가는 주장이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어른들도 초보 운전자는 크게 종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네.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브레이크인가 악셀인가 이런 문구도 많이 보고 그렇거든요. 네. 운전할 능력이 있다 없다보다는 초보냐 아니냐의 차이지 고등학생과 성인의 능력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운전면허 연령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청소년 위원분들도 생활 속에서 이럴 때 나한테 면허가 있어서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꼬박꼬박 발열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과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답답한 마스크도 안 쓰고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어른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라 통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차가 있으면은 이제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제 네. 차 영화관이 있잖아요. 누구랑? 친구들이랑 아니 네. 혼자 건전하게 네. 보고 저한테 그 면허가 있다면 되게 즐겨 갈 것 같습니다. 그 외출하는데 걸어가자니까 멀고 약간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까 애매할 때가 또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자가용 있으면 좋겠다고 저 생각합니다. 뭐 자전거 타면 되지 않아요? 자전거요? 자전거 따릉이. 타고 오르막길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 봤죠? 올라가 봤어요?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그게 팩트예요. 힘들어서 안 된다. 그렇죠. 반박할 말이 없네? 저도 학원 갈 때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 좀 네. 부럽긴 하죠. 저는 놀이동산에서 범퍼카를 탄 적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종이 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운전면허 꼭 따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범퍼카처럼 운전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청소년의 운전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VCR로 확인해 보시죠. 당연히 걱정되죠. 그리고 엄마가 간수를 좀 잘하지, 좀 부모님이 좀 관리를 좀 잘하지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어요. 뭐 관리를 잘한다고 애들이 부모 몰래 가져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부모들이 관리 잘하는 수밖에 없죠 뭐. 아우 그 진짜 무섭죠. 주위 사람이 다 다치니까 목숨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법으로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방비긴 하잖아요. 그냥 차키 하나만 그냥 몰래 가지고 간 다음에 열리면 운전이 가능하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객기를 부릴 수도 있고 애들이 그러다 사고 나면 안 되죠. 불안해요. 아이들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냥 어른 흉내 내는 게 되게 싫어요. 그냥 저는 운전 면허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괜히 막 겉멋이 드는 것 같아요. 빨리 어른 흉내 내고 싶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어머니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수적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고 차도 많고 그냥 땅덩이에 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카도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쭉 직진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지나가는 차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나라가 좁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등교가 버스, 대중교통, 지하철 아니면 부모가 데려다주고 아니면 걸어서 도보로 충분하거든요. 굳이 미리 고등학생 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반대하시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다들 어떤가요?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을 좀 되게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안전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이 주제를 풀어갈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토론은 학교에서 운전면허 교육 필요하다 대 아니다 입니다.
자, 고등학교의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운전면허 교육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학교를 통해 운전면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로교통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면허를 딸 수 없는 청소년이 내는 운전사고가 생각보다 꽤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10대 무면허 사고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이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91명 사망, 4,800여 명 부상이라는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10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오토바이를 몰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자동차까지도 굉장히 또 관심이 많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운전에 대한 로망이나 호기심은 청소년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생긴 게임들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생생하게 진짜 같은 게임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좀 운전을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청소년들이 면허를 도용해가지고 차를 함부로 빌릴 수 없도록 보안책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잠든 사이에 원래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 키가 있어도 사전에 등록한 부모님만 시동을 켤 수 있도록 하거나 핸들 쪽에 뭐 지문 인식을 통해서 차를 운전하는 장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보다도 저는 미성년자가 운전을 해서 낸 무면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일 없이 처벌을 좀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중학생이 대학생 쳐서 숨진 그 사고도 그렇고 네. 좀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범죄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어른과 똑같은 수준에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청소년 무면허 사고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면허 사고의 문제점과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자는 오늘의 제안,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 학교에 운전면허 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교통법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길을 건너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려고 벼락치기를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차근차근 배우면서 알고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 주기적으로 무면허 사고에 대한 교육을 해서 경각심을 가진다면은 무면허 사고가 조금씩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면허를 딸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필기시험, 그리고 뭐 장내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 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어느 단계까지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로주행까지 다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운전도 학교같이 안전한 곳에서 배우면 좀 더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운전면허 교육이 학교에 이제 포함되는 순간 성적 경쟁이 또 하나 시작할 것 같아서 이제 없던 과목이 추가되는 거다 보니까 네. 서로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경쟁이 좀 시작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 토론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 운전면허에 대해선 뭐 당연히 제가 우리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자부를 했는데 야, 미처 제가 생각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 주시니까 굉장히 뭐 대견하다,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이 주제에 대한 청소년 위원분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하향하는 게 우리 맞다고 보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른들은 청소년 운전면허 얘기가 나오면 분명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운전면허냐 하실 것 같아요. 또 운전면허 나이를 낮추면 당장 모든 청소년들이 면허에 매달릴 거란 걱정도 괜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처럼 성인만 운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같은 역효과가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진솔 변호사님, 실제로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하향하자는 정책 제안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7년 경기연구원의 운전면허 취득연령 개편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2종 보통면허 최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운전 욕구가 넘치는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운전을 하면 무조건 무면허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에 합법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서 무면허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무면허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도로 폭이 좀 좁나요? 복잡한가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운전을 하지 않으면 편의점이나 뭐 학교, 마트 이런 데 멀리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하나요? 좁은 땅에 차는 많아서 밀리기가 일쑤인데 청소년까지 운전을 해서 굳이 보탤 필요가 있을까 합니다. 네. 저도 운전면허 취득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지도 않은 청소년들이 시험만 통과한다고 면허가 발급되면은 오히려 사고가 더 커질 것 같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쓰는 청소년이 운전을 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려면 차도 사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기름도 내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차를 사거나 면허를 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등학생 나이지만 이제 일을 해야만 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운전면허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좀 더 많아지는 건 맞잖아요.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하향하면 청소년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잠시 열기를 좀 식혀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디를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 로망이 있는데요. 차에 있는 오디오 스피커를 굉장히 좋은 걸로 바꾼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좀 신나는 노래 같은 걸로 크게 틀어놓고 기분 내키는 대로 범퍼카처럼 포카처럼은 안 돼요. 진짜 큰일 나. 저는 해안도로나 그런 뻥 뚫린 바다 같은 데 와서 그냥 좀 바람 맞으면서 운전해보고 싶어요. 좋죠. 저는 엄마 아빠를 모시고 놀러 가고 싶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놀러 가도 금주령을 지키시는데 제가 대신 운전을 하면 뭐 아빠도 술 한잔 하시고 기분 좋지 않을까요? 효녀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광성보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거기는 이제 신미양요라는 사건 때 미군이랑 조선군이 싸웠던 곳인데 거기 이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많은데 일단은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곳에 이렇게 차를 타다가 세우고 이제 캠핑을 하는 차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유행이죠. 맞죠. 차에 먹을 것을 싣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싶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제 차를 타고 제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의 계획을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토론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 못다한 말이 있다, 뭐 이런 위원님들 계신가요? 저 할말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면 신체적으로 운전할 능력을 갖췄고 안전한 운전을 할 만큼 충분한 판단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 몇 살로 낮추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동안 면허 없이 이제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가 맞아요.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솔하게 낮춘다면 오히려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저는 만약에 진짜로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하향되고 주변 친구들이 다 면허를 딴다면 저도 빨리 운전면허를 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허를 딴다고 해서 하늘에서 갑자기 차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판다고 해서 빡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제 면허는 붙이게 되겠죠. 어른들이 장롱 면허는 다시 연수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추는 건 결국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자,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이 주제를 제안한 우리 송성환 위원님의 정리 발언도 그럼 들어볼게요. 운전 연령 하향을 바라는 건 허영심이나 과시욕됨이 절대 아닙니다. 운전면허도 자격증 중 하나잖아요. 청소년도 충분히 운전을 배울 수 있고 청소년에게도 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나이만으로 기회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최종 선택 준비되셨나요?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주세요. 찬성이냐 반대냐?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우리 송성환 위원님의 오늘의 주제는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춰달라는 제안이 아쉽게도 부결이 됐어요. 우리 송성환 의원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차피 대한민국은 땅도 좁고 그리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그래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솔직히 영화에서 운전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멋있게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뭔가 좀 마음이 흔들리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위험할 것 같아서 반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자동차에 대한 로망이 있기도 했고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어 일단 마음을 바꿨었는데 네. 그래도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니까 또 아직은 이르다라는 의견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청소년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의견 듣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의원님들 그리고 최진솔 변호사님 덕분에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